저는 로라 덩컨입니다. 33살 골드만삭스 계열 투자사에서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일했었죠. 미국 고용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예상치를 밑도는 고용 지표, 월스트리트마저 대규모 감원에 들어갔어요. 내일이 사라진 나라. 누가 우리를 책임질까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거든요. 월스트리트의 미래라고 불렸던 제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은행 잔고는 바닥났고 방세는 밀렸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곳에 넣어도 답장조차 오지 않았어요.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말했죠. 너 정도야 넘쳐난다고요. 그런데요, 그 절망 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국에선 처음으로 내가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 나라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엘리트였던 제가 왜 한국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과연 미국에서 버림받은 금융 전문가가 한국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로라 덩컨, 뉴욕 출신 33살입니다. 골드만삭스 계열 투자사에서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일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40층 사무실이었어요. 오전 9시 부서장 윌리엄스가 저를 불렀죠. 로라, 자리에 앉아. 좋지 않은 소식이야. 윌리엄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 너도 알다시피 시장 상황이 최악이잖아. 우리 부서도 30% 감원이야. 30%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너도 포함이야.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고 보상금은 2주치 급여가 전부야. 윌리엄스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월스트리트에서 7년간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건 농담이죠? 제 실적을 보세요. 작년에 제가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로라, 이건 개인 실적 문제가 아니야. 회사 전체 방향이 바뀐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윌리엄스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그 유명한 골드만 출신이야. 세상이 날 원할 줄 알았는데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지난 7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던 날들, 주말도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시간들이요.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명품 가방, 비싼 구두. 하지만 그 모든 게 이제 의미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차가웠어요. 모두들 자신의 일자리 걱정에 바빴거든요. 특히 대학 동기 제시카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로라, 나도 힘들어. 지금은 서로 도울 여유가 없어.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했어요. 그동안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월스트리트 전체가 채용 동결 상태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자신감이 무너져 갔어요. 한 달 후 정말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전 남자친구 마이클을 우연히 만난 거였어요. 로라, 어떻게 지내? 마이클이 반갑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구조 조정당했다고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이클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 뭐 너 정도야 넘쳐나잖아. 요즘 다들 그래. 너 정도야 넘쳐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
월가에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만 특별한 줄 알았어? 마이클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너졌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그동안 뭘 한 건지,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대학 친구 에밀리에게 전화했어요. 에밀리는 지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로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잠시 쉬어보는 게 어때? 한국이라도 다녀올래? 에밀리가 제안했어요. 한국이요? 거길 왜 가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여행비도 저렴하고 분위기 전환하기 좋을 것 같아. 그냥 한번 생각해봐.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하지만 며칠 후 항공권 사이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한국행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충동적으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돈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여행이라도 해보자 싶었거든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나서 정말 후회됐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한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결제를 한 상황이었어요. 환불 수수료도 비쌌고 마침 짐도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월세를 더 이상 낼 수 없어서 원룸을 빼야 했어요. 그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허무했어요. 명품 가방들, 비싼 옷들, 각종 액세서리들. 이 모든 걸 샀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무의미해 보였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대학 졸업 앨범이 나왔어요.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33살의 무일푼이 되어서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출발 전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차라리 여기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고 변화가 필요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뉴욕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저 높은 빌딩들 속에서 7년간 일했는데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정말 어색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 풍경을 보니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관광지를 가보기에는 기분이 아니었고 그냥 방에 누워있고 싶었어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포스터 하나를 봤어요. K벤처 페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스타트업 전시회 같은 거였죠.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아시아 스타트업이라니 실리콘밸리와 비교할 수준이나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남아서 구경이나 해보자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시장에 가봤어요. 코엑스라는 곳이었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입구에서 영어 안내 책자를 받았어요. 다양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었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많은 부스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영어를 서툴게 하고 있었고 프레젠테이션도 어색해 보였어요. 역시 아시아 수준이네 싶었죠. 몇 개 부스를 둘러봤는데 대부분 그저 그런 수준이었어요. 게임 회사들이 많았고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있었어요. 이게 테크라고? 실리콘밸리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부스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인공지능 기반 금융 시뮬레이션 기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금융이라는 단어에 반응했나 봐요. 제 전문 분야이기도 했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부스 직원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영어를 꽤 유창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간단히 제 경력을 설명했어요. 골드만삭스 계열에서 일했다고 투자 분석이 전문이라고요. 그러자 직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와, 정말 운명 같네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전문가예요. 그래요? 저는 의외였어요. 네,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에 와보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직원이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과연 한국 회사에서 제게 필요한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명함을 받고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그 회사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제가 필요한 곳일까?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지도를 보며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강남구에 있는 작은 빌딩이었어요. 외관은 평범했지만 나름대로 현대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어요. 회사 이름은 AI 핀테크였어요. 인공지능과 금융기술을 결합한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어제 만난 분을 찾는다고 했어요. 잠시 후 박지영이라고 자기소개한 분이 나타났어요. 로라 씨,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밤에 로라 씨 경력을 더 찾아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박지영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회사 내부를 둘러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직원들이 각자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박지영이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제법 고도의 기술들이었어요. 이 기술들을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네, 저희 개발팀이 2년 동안 만든 거예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과는 나오고 있어요. 박지영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실제 투자 결과를 보여줬는데 수익률이 상당했어요. 물론 백테스팅 결과였지만 그래도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함께 일한다고요? 저는 의외였어요. 네, 로라 씨 같은 전문가가 저희 팀에 합류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과연 한국에서 일한다는 게 맞는 선택일까?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클 텐데요. 하지만 박지영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단 며칠 더 생각해 보겠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급하지 않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희 팀 미팅에 참관해 보시는 건 어때요? 박지영이 제안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팀 미팅에 참석하게 됐어요. 5명 정도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온 전문가라고 소개받으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미팅 내용은 신규 투자 상품 개발에 관한 것이었어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거였는데 제법 수준 높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보였어요. 리스크 산정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시장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동안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에요.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후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고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됐어요. 미팅이 끝나고 박지영이 저에게 말했어요. 로라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뉴욕에서는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여기서는 정말 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이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로라 씨, 한국 음식 어떠세요? 한 직원이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특히 이 불고기가 정말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기뻐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니까 더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직원이 물어봤어요. 로라 씨는 뉴욕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제 과거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진심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뉴욕에서는 모든 게 경쟁이었어요. 동료들도 잠재적 경쟁자였고 항상 경계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협력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지영에게 연락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다고 말이에요. 단기 컨설턴트로 일해볼 수 있을까요?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단위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안했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선 한 달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박지영이 기뻐하며 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AI 핀테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하게 됐어요. 제가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신규 펀드 상품 설계였어요. 제 전문 분야이기도 했고 정말 집중해서 작업했어요. 2주 정도 작업한 후 완성된 모델을 팀에 발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로라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기존 모델보다 수익률이 20%나 높게 나왔어요. 한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지영이 이 모델을 실제 투자사에 제안하기로 한 거예요. 로라 씨가 만든 모델이니까 로라 씨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어때요? 박지영이 제안했어요. 저요? 한국어도 못하는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영어로 하시면 돼요. 요즘 투자사들도 글로벌 인재를 원하거든요. 박지영이 격려해줬어요. 일주일 후 실제 투자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정말 떨렸지만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어요. 투자사 관계자들이 정말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런 수준의 모델은 처음 봅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투자사 임원이 말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죠. 그날 저녁 팀 전체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게 고마워했어요. 로라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박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제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박지영과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로라 씨,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골드만삭스 출신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만족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박지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로라 씨가 우리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일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뉴욕에서는 늘 의심받고 견제받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신뢰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실 저도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함께 성장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박지영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정말 제가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요. 뉴욕에서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는데 여기서는 소중한 팀원으로 대우받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로라 씨, 큰일 났어요. 좋은 의미로요. 박지영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다른 투자사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로라 씨가 만든 모델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해요. 박지영이 설명했어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벌써 3곳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어요. 로라 씨가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3개의 투자사를 돌아다니며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모든 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한 투자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실력자가 한국에 계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 계속 협력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정말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박지영이 저를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로라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에게 정식으로 합류해 주세요. 박지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식으로요? 저는 놀랐어요. 네, 파트너 레벨로 모셔오고 싶어요. 지분도 드릴 수 있고 연봉도 골드만삭스 수준으로 맞춰드릴게요. 정말 진심인가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물론이에요. 로라 씨는 이제 저희 팀의 핵심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박지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정말 살아도 될까? 언어 문제, 문화 차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 등등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진심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박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지영 씨,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정식으로 합류하고 싶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와, 정말 기뻐요. 로라 씨,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지영이 흥분해서 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AI 핀테크의 정식 파트너가 됐어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첫 출근 날 제자리에 꽃다발과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팀원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며 환영해줬어요. 로라 씨, 정말 환영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모든 팀원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팀의 중심이 되어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대형 은행과의 프로젝트였어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거였는데 정말 큰 규모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실패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팀원들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줬어요. 밤낮 없이 함께 작업하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프로젝트 발표 날 은행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정말 떨렸지만 준비가 완벽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수준의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보기 어려워요. 은행 임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계약 성사됐어요. 1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죠.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박지영이 말했어요. 로라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정말 달라졌어요. 저도 달라졌어요. 뉴욕에서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팀워크를 느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희 회사가 업계에서 정말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박지영이 권유했어요. 로라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박지영이 제안했어요. 고민 끝에 인터뷰를 받기로 했어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였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골드만삭스를 그만두고 한국 스타트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미국에서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가치를 인정해줬어요.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협력한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서는 모든 게 경쟁이었는데 여기서는 함께 성장하려고 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이곳이 제게는 진짜 집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고 다른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독자들의 댓글이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한국이 이런 인재를 알아봐줘서 다행이에요. 저도 해외에서 일해봤는데 한국만큼 따뜻한 곳은 없더라고요. 로라 씨 같은 분이 한국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 친구 에밀리로부터였어요. 로라, 내 인터뷰 봤어. 정말 잘 됐구나. 에밀리가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저는 답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한국에서 산다니.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궁금했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 여기는 여전히 엉망이거든. 에밀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뉴욕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금융업계는 계속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었고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대요. 반면 저는 한국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제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희 회사가 시리즈 A 투자를 받게 된 거예요. 로라 씨,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100억 원 투자 유치가 확정됐어요. 박지영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투자사에서 저를 직접 언급했다는 거예요. 투자사에서 로라 씨가 있어서 투자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박지영이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회사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투자 유치 기념 파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축하를 해줬어요. 투자사 관계자들도 와서 인사했어요. 로라 씨 덕분에 이런 훌륭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한 투자사 대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날 박지영이 한 말이었어요. 로라 씨, 돌아가란 말 안 하시나요? 박지영이 농담처럼 물어봤어요. 왜요? 여기가 제 집인데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요? 진짜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세요? 박지영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진짜 살고 싶어요. 이곳이 제게는 진짜 집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그 순간 박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고마워요. 로라 씨가 우리를 선택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받아줘서요. 저도 감격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한국에 정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주권 신청도 준비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점심시간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발음도 교정해줬어요. 로라 씨, 발음이 많이 늘었어요. 한국 사람 같아요. 한 동료가 격려해줬어요. 정말요? 아직 멀었는데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이 느껴져요. 동료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팀원들과의 소통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회의에서도 한국어로 간단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2년이 지나갈 무렵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유니콘 기업 후보로 선정된 거예요. 로라 씨, 정말 대박 소식이에요. 저희가 유니콘 기업 후보에 올랐어요. 박지영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유니콘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놀랐어요. 네,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선다고 평가받았어요. 이 모든 게 로라 씨 덕분이에요. 박지영이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저희 회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제가 핵심 인물로 주목받았어요. 골드만삭스 출신이 한국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만들었다는 스토리 때문이었죠. 각종 경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했어요. 한 TV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의 러브콜도 많이 받으실 텐데 계속 한국에 남으실 건가요? 물론이죠.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에요. 미국은 저를 버렸지만 한국은 저를 품었거든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큰 반향이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CNN에서도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서울로 꿈을 찾은 금융 전문가라는 제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에서도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동료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로라, 내 소식 들었어. 정말 잘 됐구나. 예전 동료 마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 즈음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영주권을 수여한 거예요. 로라 씨,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박지영이 축하해줬어요. 영주권을 받는 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한국이 제 진짜 집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로라 던김으로 개명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싶어서요. 저는 팀원들에게 발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며 축하해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개명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때도 기분이 특별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팀 전체가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로라 던김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모든 팀원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 거예요. 로라 씨, 드디어 상장이에요. 정말 꿈만 같아요. 박지영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3년 전만 해도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저도 감격했어요. 상장 기념식에서 저는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무대에 올라서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년 전 절망에 빠져 한국에 온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니요. 여러분, 저는 서년 전 미국에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진 채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하고 싶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든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피신처가 인생 최고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중한 동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짜 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를 믿어주고 받아준 한국, 정말 고마워요.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연설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감동받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특히 한 분이 인상 깊었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딸이 지금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로라 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요. 상장 기념 파티가 끝나고 조용한 곳에서 박지영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라 씨, 정말 고마워요. 로라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박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구해준 건 박지영 씨예요. 저는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박지영이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이제 진짜 가족인데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서년 전 절망에 빠진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찾은 진짜 제 모습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도 뉴욕에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저는 한국에서 제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로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한국에서 이런 성공을 거둘 줄 몰랐어.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밀리, 그때 한국 가보라고 한 말 기억해? 정말 고마워.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 곧 답장이 왔어요. 로라, 정말 잘 됐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한국이 널 알아봐줘서 다행이야. 그 메시지를 읽고 정말 뭉클했어요. 진짜 좋은 친구들을 두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이름은 로라 덩김입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저의 이름이에요. 처음엔 그냥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피신처가 인생 최고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줘서, 제 가치를 인정해줘서,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라는 걸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꿈을 이루며 살아갈 거예요.